사람도 설탕을 계속 퍼먹으라 그러면 먹다 말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 발언 자신 있습니까? 내가 보여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합리화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이 방송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먹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지방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쿠땡으로 과일 먹기를 좋아했던 허귤입니다. 뒤늦은 반응으로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시의 슈가입니다. 저는 어제 엽떡을 먹어버렸습니다. 헐. 안녕하세요. 첫 키토 측정에 0.8이 나온 양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추 아빠 김녹두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빠라뇨. 저희가 아이가 생긴 건 아니고요. 네. 네, 깜짝 놀랐잖아. 후추라고 5개월 된 스피츠. 사실 아직 스피치인지 홈피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생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이라고 입양을 받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돌보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댁에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키우기로 결정을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버지 댁 가고 있죠. 두 분이 그 개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 키우겠다고 미쳐버려요. 그냥 보고 있으면. 정말. 왜 후추예요? 얘가 원래 이름이 설이었어요. 하얀 개라서 설이를 50번을 불러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쵸. 강아지들은 간식도 강한 발음을 그게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근데 후추 3번 하니까는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후추구나. 귀엽다. 그 부모님들이 다 있었어요, 별게. 설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이름이 아니래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사람 이름은 입에 안 그렇구나. 붙는 외자라서 부르기도 힘들대요.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되게 많았어요. 뭐 생강, 초코, 뭐 후추 말고 두부, 다 음식이야. 그러게. 다 음식. 다 음식이네. 뭐 진저, 뭐 엄청 많았는데 후추가 제일 좋다. 일일이 다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좋아, 진짜 좋아.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 허귤님이 혈액으로 재는 케톤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측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좀 야매로 알아서 키토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오더니 혈액에서 케톤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존감 눌려주려 했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늘려주려고 그래? 이러면서 저도 되게 긴장됐어요. 내 케톤 수치가 도대체 얼마인지. 왜냐면 소변 검사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요즘 그냥 알아서 제가 먹고 있거든요. 패시크릿도 안 적어요. 그러니까 나 좀 불안한 마음에 있었지만 찍었는데 0.8이 나오는 순간 완전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 참고로 그 전날 치팅했어가지고 0.7이 나왔어요. 그래요. 치팅에도 0.7이면 되게 좋은 건데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탄수를 좀 먹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빠른 키톤이. 대사구나. 네. 부럽다. 네. 이게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만에 아웃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좀 그런 게 언제 인이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양과장님이. 그런데 나름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네.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어제 회의할 때도 라면 땅 지워 먹는 거 봤는데. 아 진짜? 제가 그거 먹고 어떻게 생각 들었냐면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라면 땅 되게 작은 봉지거든요. 회의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과자를 전시해놔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럼 딱 뒤로 돌아봤죠. 16g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한 봉지 먹어도 나는 괜찮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설득했구만 스스로를. 스스로 이제 알아보고. 자기 합리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5일편을 준비하니까 네. 뒤집어 보고 팜유 이거 경화 됐을까요? 막 이러고 우리 둘이 그런 대화를 하고 계속. 있어 회의 때. 그러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공부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고민도 생겼고. 저희 5일편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근황 토크 잠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네네. 저희가 팟빵과 그리고 LCH 카페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오늘 몇 분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자님. 네, 카페 댓글이랑 팟빵 댓글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공통적인 말씀들이 방송 잘 들었어요. 재밌어요. 또는 이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되게 기분 좋았죠. 기분이 좋죠. 잘 만들고 있구나. 와. 우리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유익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정말 만나가지고 막 엄청 진지하게 토크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싸울 뻔하고 막 그래요? 목소리 진지해가지고.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잘라주세요. 그냥 들어가시죠. 댓글을 완벽해지려 그래.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몇 개 눈에 띄는 거 먼저 읽어볼게요. 각자 그 읽고 싶은 거 정해가지고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화 때 이제 기차님이 이런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열청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풀팡님이랑 마가리 님이 팟캐 이름 재밌네요. 그리고 이름이 제가 선호하는 이름이라고 장명 센스가 있으시다고. 지방시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방시 예쁘죠. 저 네. 지방시 백팩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뭐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 좋죠. 메이님이 우리 이거 첫 화 나왔을 때 좋은 책짓질이다. 저자세한테 긴장하고 시즌4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긴장하실 필요 없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시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부추기는 게 있어. 네. 근데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음. 저탄고지 관련 팟캐스트 저변이 넓어져야 맞아요. 저자세도 맞아요. 지방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경쟁할 생각이 1도 없고요. 네. 시장이 커지는 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일이라 저희도 지방시 응원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 되면 조인 녹음할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쿠킹 클래스 가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조인 하자고. 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네, 추진만 하면 될 네. 것 같아요. 저희야 감사하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달달 예쁜 달님이 양 과장님 너무 유쾌하세요. 이 댓글 나 꼭 읽으려고 했어요. 어쩐지 1화에 집착하더라. 그래. 빵빵 터졌어요. 저보다 어리시겠지만 마치 옆집 언니 같은 느낌? 나이 많아요. 얘기하지 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이 철이 없을 뿐이지. 옆집 언니 느낌은 맞죠. 아, 맞죠. 네, 무영님 유튜브로는 들을 수 없을까요?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예,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 안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요즘엔 인터넷 TV 많이 하니까 거기에도 유튜브 맞아요. 검색이 다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TV로 TV로도 볼수 뭐 있어요. 들을 수도 검색해줘 있고. 하면은 아.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떨어져. 우리 집도 되나? 인터넷 TV 하셨으면 다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나이가 있어. 인터넷 TV도 되게 나이는- 발전해가지고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나 막 찔리네. 안 되겠네. 1화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들이 다른 화 읽어주세요. 저는 아이아이님께서 저도 베지테리안이면서 키토식하는 정말 희귀템이라 팟캐스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동지분 하나 더 봐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채식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네. 깨야님 구독과 하트 눌렀어요. 잘 듣겠습니다. 아, 그쵸. 저희가 구독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니, 구독과 하트는 저희의 힘이에요. 아니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재생수를 보고 왔거든요. 저희 버터 리뷰편 1화 네네. 5,000 재생수. 아, 진짜요? 5,000 찍었어요. 지난주에 1000이었는데? 근데 구독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구독 몇 명이죠? 그래서 저희가 캠핑한다고 해가지고 굿집 합방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네, 구독해 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구독이 156명이거든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구독해 주시네요. 네, 네. 5,000 재생수에 여러분들 90명이야.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저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피크닉이라도 좀 가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저희 이러다가 한강에서 그냥. 네, 다음 읽어주세요. 저는 이거 미티아님? 네. 이분 헷갈렸어 지금. 마티아예요. 네, 마티아도 있으시고 마티아. 미티아도 마티아님. 있으세요. 같은 같은 분이시구나. 네, 이분이 자주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해요. 네, 아주 감사드리는. 근데 송 과자님으로 부분이고요. 생각하더라고요. 그쵸? 양 과자님. 양 과자님. 이제 아실 거예요. 네네. 재밌게 들었고 2번 들으셨다고. 와우.
네, 많은 지식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3화 댓글에 이제 녹두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네요. 약 먹는다는 게 힘들어요라고 맞아요. 공감해 네. 주셨어요. 네. 엄청 힘들죠. 네. 까먹기도 하고. 아, 네. 맞아. 영양제 그렇구나. 챙겨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저도 맞아요. 매일 못 챙겨 먹어요. 네. 영양제. 약을 꽤 오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습관처럼 먹게는 안 되더라고요. 약 아, 자체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오늘 먹었어? 이러면 되게 채근하는 엄마 같잖아요. 아, 그쵸. 아, 싫죠. 네, 그런 거. 나도 하기 싫은데 네, 먹어야 되니까. 가끔 저 들을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아. 가끔 싫을 때가 있어요. 저거. 아. 그렇구나. 그 KJNAH95님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치즈편 어떨까요? 하셨는데 제가 치즈편 담당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버터는 버터 하나 여러 개인데 치즈는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엄청 엄청 다양하고요. 많아요. 제가 네. 치즈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막 먹었는데 이제는 좀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부탁드린 게 마트에서 보이는 치즈들이랑 뭐 치즈퀸이나 이런 온라인몰에서 좀 파는 치즈들 위주로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네. 직구도 가능한 것들 중에 이제 자연 치즈가 뭔지 그게 네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인스타에서 보니까 자연 치즈랑 가공 치즈랑 섭취에 따라서 감량이 달랐다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 자연 치즈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 네. 자연 치즈를 주로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 마트도 좋아져가지고 다양한 치즈 네. 좋은 치즈 엄청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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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잘 선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키마님이 버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잘 오.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에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버터 편이 되게 뿌듯하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요즘 이번 버터편 듣고 나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지덩 파. 새로운 파. 그죠? 팬들이 생기셨고 그다음에 계량들 계량들 페이장 팬들이 생기셨죠. 네네. 그래서 네. 금채님하고 명캥님도 그 맞아요. 가서 사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채님이 또 앵커버터에 정착을 원래 하셨는데 다양한 종류를 못 먹어봐서 궁금하네요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때 안 듣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훈 쌤께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진이보다 애실에 한 표 던져봅니다. 하셨어요. 야, 예, 저 이진에 저도 저도. 아 그리고 토리맘님. 네 버터 이야기 듣고 골드천 500개 구입했어요. 나 진짜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500개 언제 와. 드시려고 이거를. 근데 500개 제가 이걸 서치를 할 때 음. 골드천 500개가 제일 싸거든요. 아. 이게 벌크로 사는 게 가장 싸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집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저희는 500개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살 수가 없었어요. 다양하게 드세요. 다양하게. 맞아요. 한 네. 종류만 드시는 것보다 맞아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네, 한 번씩 바꿔보는 네.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커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두가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네. 버터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뜻한 네. 버터, 뭐 무거운 버터 이런 거 다 계절별로 먹고 싶은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여러 개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더라고. 저는 버터편 하면서 저탄 거 진짜 되게 재밌구나 한 번 더 느낀 게 네. 다양한 버터로 다양한 맛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우리 뭐 기버터 그 그랜드 코리아 그 네, 회사에서 받았잖아요. 네. 거기 설명해 주실 때 그 목초 방목을 하고 그 초지가 잘 안 나오는 겨울에는 아예 우유를 안 받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맞아요. 그 본사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풀을 먹이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네네네네. 댓글 빨리 연락이 네. 왔으면 좋겠는데 네, 연락 기다리고 오면 있어요.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버터랑 MCT랑 뭐 커피 풀풀 기타 등등의 다 그 방탄에 들어가는 오일들은 따로 방탄 커피 편에서 다룰 거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송송나루님께서 청취만 한 애청자인데 오늘 회원 가입하고 구독 눌렀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 캠핑 강추입니다. 여러 여러 번 네. 듣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유익했고요. 5일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캠핑이나 뭐 피크닉이 됐든 한번 함께 해주시면 네.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이게 더 재밌는 이유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재료를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슈가님께서 이제 안 맞는 오일, 안 좋아하는 오일 저 주시고 저는 다 먹는 편에서 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전 다양한 시도하는 게 일단 아. 재밌어서 네, 일단 제가 먹어보고. 그 창고 식재료 창고에 제가 좀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죠. 식재료의 얼리 어답터. 네. 박슈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 중독자님이 제 글에 대신 팟빵 링크를 남겨주셨었어요. 센스쟁이. 네네. 센스가 되게 좋으신데 제가 다음번부터는 다 링크를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레이님 잘 들었습니다. 양 과장님 닉 보면 최애템 초코파이가 떠오르네요. 치킨도 끊었는데 이놈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기대할게요. 치킨도 끊었는데 초코파이가 치킨은 어떻게 끊으시죠?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놀랍다. 네. 최근에 엄마 손파이 있었잖아요. 엄마 손파이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어쨌든 드셨잖아요. 근데 뭐라 했나? 치킨은 그 치킨 껍데기 그 생각은 안 나요. 저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바삭바삭한 네, 그 그 아 생각은 닭고기가 나요. 먹고 싶은 네. 거지. 네. 그럼 그냥- 닭고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기구이 통닭 네, 같은 그런 거 먹어요. 네, 그런 거 네. 먹죠. 저는 오히려 그 고기를 끊고 그 바삭함이 그리웠었어요. 아. 그래서 감튀나 이런 거에 약간 집착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코구마 구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아 실패했어요? 아니요, 그 빠른 시간 내에 굽는 게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 적정 온도 냉냉. 스모크 포인트 아래에서 구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말려야 될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아주 얇게 썰든지. 아주 얇게 썰었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아침에 빨리 해서 하려고 했던데 하여튼 그래서 고구마 요즘 많이 먹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네, 없으니까. 팟빵 댓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월드피스님이 3개월째 한계를 느끼다가 알게 되었네요. 자주 올게요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3개월째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오죠. 제가 딱 키태기가 3개월, 와요. 키태기. 제가 딱 맞아. 3개월이거든요. 지금 그때. 네. 근데 그때 한번 식단 비틀기도 해주시고 자기가 먹지 않았던 재료에 탐구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어느 정도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비율도 한번 여러 개 시도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탄단제 비율을. 네. 네, 그러면은 또 하나는 좀 굉장히 어려운 댓글이 하나가 왔어요. 맞아요. 원타지님의 댓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시작한 지 이제 10일 정도 됐습니다. 원래 고기 위주로 먹어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키토플루가 온 것 같아요. 카페에 찾아보니 탄수를 늘리고 소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나아지나 싶더니 또 그러네요. 제가 길버트 증후군인데요. 온 몸이 때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눈알이 뽑힐 것처럼 피곤합니다. 저탄고지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눈이 너무 피곤해요. 하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네, 그래서 저랑 양 과장님이 진지한 댓글을 달았죠. 네. 아니 이 식단은 뭐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좀 어려운 식단인 것 같아요. 공부가 맞아요. 많이 필요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좀 많이 네. 다른 식단인 것 같아가지고 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의사랑 상담을 하고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저희도- 식단을 아는 의사로. 네, 저희도 이제 당뇨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의사의 조언은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길버트 증후군은 그러니까 담즙산의 네. 기능은 정상인데 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잘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라서 담즙이 있어야 지방 대사가 되고 소화가 되거든요. 흡수도 네, 네. 되고. 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셔서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에. 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양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단하시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 더 비추천. 많은 이야기가 댓글에 달려 있기는 한데 네. 이분은 의사 쌤의 그 조언이 좀 필요하신 것 그쵸. 같고 많은 식단보다는 필요하죠. 좀 다양하게 영양소를 네. 챙겨 드시는 게 그러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저탄고지 관련해서 이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탄고지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몸에 맞아야 되고 네. 대사 지방 대사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야 되고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은 그걸 다시 찾아가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식단을 하면 그런 망가진 것들이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내가 먹는 거 가지고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장누수 검사도 하는 거고 네. 지연성 알러지 검사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는 안 할 거야 이러시면 네. 어느 정도
이 식단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기태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해도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를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스타도 보면은 이거 하시다가 자기는 고지에 대해서의 되게 의문이 아직도 많다. 네, 그러니까 하고 계셨는데도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탄으로만 가겠다라고 네네. 식단을 바꾸시는 분들도 제 계세요. 주변에도 네, 있어요. 네네. 왜냐면 팔레오 저탄- 다이어트나 뭐 이런 그쵸. 걸로. 저탄에 대한 거는 많이 몸으로 이제 느끼신 거죠. 네, 식단을 그쵸. 하다가. 그쵸, 근데 그쵸. 고지에 대해서는 와닿는 게 없으니 나는 저탄으로만 가겠다라고 음. 하시면 상관없어요. 네, 네. 맞아요. 내 몸에 맞는 식단을 내가 찾아가는 거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데서 할게요. 그 제 주변인은 그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몸에 유리지방산이 많은 친구래요.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더 늘리라는 조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식단이 좋은 이유는 저는 오히려 다른 식단보다 한국인과를 설득하기가 더 편해요. 다른 베지테리안이라든지 뭐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싸고 싫어 귀찮아라고 하는데 고기 먹어도 돼 하니까 이러니까 좀 쉽게 다가오는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좋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빠르니까 제가 이 식단을 많이 알리고 다니는 거지만은 사실은 정말 많은 좋은 식단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본편 5일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전에 다큐. 제가 다큐. 다큐도 있고. 다큐도 그렇고 제가 어제 이거를 보고 한번 이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 혹시 김준희 연예인분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원래 몸이랑 건강, 운동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이분이 이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오. 좀 되셨는데 이제 저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분은 좀 빨리 깨달으신 게 내 몸에 뭐가 맞는지를 좀 빨리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내 몸에 맞는 탄단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너무 많은 지방은 먹어서는 내가 안 되겠다는 거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 안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지방과 조리할 때 들어가는 지방 외에 막 네. 버터나 생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왕창 먹으면 감량이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초반에는 못 먹던 걸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먹다가 네. 그랬더니 찐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걸 다시 재정비를 해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방이 좋으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야지 이것보다는 내 몸에 맞는 식단이 뭔지를 꾸준히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맞습니다. 몸에 맞는 비율.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한 번 찾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계속 바뀔 거여서 전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당연한 고민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 있는데 네. 가장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고민이어서 네.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식재료 가이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다양한 누가 걸 먹고. 누가 뭐 좋다 그래서 그거 좋대. 그래서 우르르 가서 먹고 이거 먹었더니 나한테는 안 좋아. 그래서 이건 아닌 거야. 이 식단 그만둘래. 막 이런 사람도 많으세요. 근데 네. 그런 거 말고 누가 좋다고 해서 먹는 거 말고 내가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하니 그 전에 가이드를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 중에서 많이 찾아보시라라는 거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방송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먹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그래도 시도는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럼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가서 어저께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를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안 주무시냐고. 이거 네. 보세요라는데 전 자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겼는데 저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큐를 보셨길래 BBC에서 하는 다큐를 봤는데 저희도 사실 중간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목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 나. 그냥 BBC 월드 채널에서 네.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채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왔다 네. 가면 보이는데 그걸 안 뒤로 했는데 그냥 막 넘기다가 보게 그거를 되는 안 하고 집중해서 보느라고. 이거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딱 돌리다 보니까 지방과 설탕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멈추고 봤죠. 네. 그게 쌍둥이 분을 가지고 한 네. 분은 지방만 먹이고 한 분은 당만 먹이고 얼마 동안요? 4주 동안. 4주 동안. 네, 그렇게 하고 두 분 다
그 사이클을 타세요. 오. 그러니까 운동을 엄청 하는 거죠. 네. 그러고 4주 후에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방만 드신 분은 4.5kg가 감량이 됐는데 3.5kg구나. 그 중에 2kg가 근육, 오. 1.5kg가 지방이 음. 빠졌고, 많이 빠졌다고. 빠진 거네, 근육이. 네, 네. 근데 근육이 많이 빠진 거죠. 그쵸. 왜냐면 그분은 당을 아예 안 먹고 운동을 한 거니까. 아. 근데 이제 당을 드신 분은 총 1kg가 빠졌는데 이제 2kg, 아니 1kg였어. 2kg. 뭐 어쨌든 네, 1, 여튼 2kg. 네, 1-2kg 정도 빠졌는데 그분은 이제 지방만. 오. 아니야, 그분도 근육이 빠졌어 1대1로. 그래서 그런가? 다시 같이 봤는데 얘기해드려. 이렇게 다른. 1대1로 빠졌어요. 아 네. 그래요?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네. 시작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음. 보기 시작했는데 음. 그분들의 이제 최종 문제는 당을 드신 분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 부하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포도당을 원액을 마시고 일정 시간 뒤에 혈액을 측정하고 인슐린 수치랑 이런 걸 측정하는 실험인데 당 부하 검사를 했더니 당을 드신 분은 인슐린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당이 들어가자마자 인슐린 분비가 빡 돼가지고 네, 혈당을 빨리 떨어뜨린다는 그쵸. 얘기죠. 네네. 근데 네. 지방만 사주를 드신 분은 그 반응이 되게 느려가지고 의사가 되게 심각하게 이거 좋지 않다. 혈당이 식단을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 네네. 하시라. 네, 라는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해서 했어요. 저희가 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당을 드신 분은 지금 췌장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주는 그렇게 드셨는데 네. 이게 10년이 되고 맞아. 20년이 되면 그때 췌장은 췌장은 망가지죠. 언제 파업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이 췌장이 빨리 망가지는 이유가 네. 탄수화물이 주식이다 보니까 네. 췌장이 이제 나이 들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주는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그쵸.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그거는 췌장이 지금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인지 언제 파업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식단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 네. 혈당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인슐린 반응은 좋지 않다고 하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좀 가졌고 거기서도 그래서 자기 둘만의 데이터는 그쵸. 너무 협소한 작죠. 데이터니까 네, 더 많은 수천 명의 연구를 한 그 박사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네. 10년간 이 식단을 연구를 하셨대요, 그분께서. 네. 그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다양하게 군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방을 먹어도 포화지방을 먹는 분, 네. 불포화지방을 먹는 군,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식이섬유 같은 걸 먹는 사람, 그리고 설탕 위주의 단당류 위주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네네. 그랬더니 대신에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내가 전에 먹던 칼로리는 유지를 하되 설탕을 그러니까 당분을 주식으로 먹고 나머지 영양소들을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칼로리를 맞추는 건데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10년간의 장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영양상 그 건강 지표상 네네.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들이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4개의 군 중에 불포화지방산을 먹은 군과 식이섬유를 먹은 군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건강 지표가 좀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게 쥐 실험도 그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또 쥐 실험을 매일매일 연구하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사료를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당분만 먹는 쥐와 뭐 지방만 먹는 쥐들에겐 큰 영향은 없었는데 당분과 지방을 1대1로 섞은 사료를 준 쥐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네. 거예요. 현대인의 고탄고지랑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이죠. 저희가 네. 당의 그 다른 이름표를 녹음을 네.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당으로 생존하는 길하고 지방으로 생존하는 길하고 두 네. 개를 있는데 우리는 두 개 다 쓰려고 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지방 플러스 당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쾌락 시스템. 오. 그래갖고 이제 부자들 뚱뚱하신 분 생각이 나네요. 네. 많이 먹고. 근데 마약 생각하면 되게 네네. 편한 거죠. 거기서는 되게 단호하게 외쳤어요. 팻, 슈가 콤비네이션 이러면서 아. 그 콤비네이션이 되는 순간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마약보다도 강력하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감튀야. 네, 걔를 아드레날린보다도 그치, 감튀. 먹기 강력하기 시작한 때문에 쥐들이 멈추지 않는데요. 다른 사료를 나, 안 먹는데요. 나. 무조건 아. 그것만 계속 먹는데요. 그리고 네. 한 번 입을 대면 계속 먹어요. 아. 멈추지 않고. 약간 단짠의 느낌. 네, 단짠, 그래서 단짠, 거기서 단짠. 뭘 설명했냐면 사람도 설탕을 계속 퍼먹으라 그러면 먹다 말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휘핑크림 아무것도 안 넣은 거를 계속 퍼먹으라면 못 그것도 먹죠. 먹다 말잖아요. 근데 휘핑 플러스 설탕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 걔를 그 사람이 얼려서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먹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치, 나는 그치. 이걸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팻 슈가 콤비네이션이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고탄고지가 제일 나쁜 거고 절대 탄수화물만 나쁘다, 지방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두 개가 특히 5대5로 섞인 가공식품들, 도넛, 아. 아이스크림, 아. 치즈케이크 어허. 이런 것들이 건강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네. 허귤님 이 식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다 저의 페이브릿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실험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도넛을 나눠줬어요. 도넛을 여러 종류를 나눠줬어요. 뭐 위에 이제 빵 위에 그 왜 우리 초콜릿 네, 씌워져 네. 있는 것만 주던 아니면 그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걸 주던 네, 이렇게 해서 바바리안.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는 그거 글레이즈드, 글레이즈 크리스피 있죠. 크림. 네. 그래야지 그걸 소지.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레이즈를 골랐어요. 그럼요. 알죠. 설탕과 탄수화물이 1대1로 섞인 애를 나도 모르게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먹어봤던 것 중에 정확히 제일 네. 맛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이래요. 그렇죠. 지방 그 5, 비율 설탕 자체가. 5, 5대5로 섞인 이게. 대박이다. 이거 들었어. 이 다큐를 저보고 꼭 보라고 누가 했거든요. 아, 그 슈가 vs fat 해서 슈가 대 지방이라는 BBC예요. 그거구나. 네. 저도 이번에 제가 두통을 한다니까 주변에 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베이스 하신 언니가 꼭 걱정되니까 한번 봐라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인슐린 반응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걸 보니까 약간 걱정이 돼서 네. 맞아요. 뭐 우리가 근데 탄수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저탄으로 어느 정도 좋은 탄수를 먹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일반식을 하시는 막 분들은 삼겹살만 계속 드시지 그런데 말고 어려운 건 제가 그걸 했잖아요. 제가 그 3일째 식단이 골고루 좋은 것을 했는데 그 지표가 없으니까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맞아요. 찾아서 네. 굳이 찾을 수 있으면 그래 나는 뭐 2대 2대 6이야. 이제 그러면 그렇죠. 지키기가 좀 쉬운데 네, 네. 항상 좋은 거 하면 요즘 뭐 흰밀가루 좋다고 써놓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 맞아요. 뭔가 따라가야 될 기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비율 정도는 찾고 가자. 맞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건강한 걸 먹자라는 네.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고 음. 계셔야 왜냐면 자칫 흔들리거든요. 이게 흔들리기가 너무 되게 싫어요. 쉬워요. 주변에서 막 흔들어 막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뭐 탄수가 나쁘다, 지방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 보면 탄수랑 당이랑 지방이 섞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을 하면 아까 말한 슈거 팻 콤비네이션을 먹을 네.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뇨 환자로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저는 하자면 이걸 봄으로 인해서 단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혈당을 낮추는 어떤 효과를 보는 거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끊는 건 당뇨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가 인슐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적고 어떤 신장이 일하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인데 탄수화물까지 끊어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한다면 나중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은 조금은 나중에라면 이 식단 네. 하시는 분들은 섭취를 하시는 게 저는 대신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탄수로. 네, 건강한 탄수로. 살을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진짜 탄수화물 엄청 적게 먹고 지방으로 해서 한번 딱 목표 몸무게를 찍은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유지할 때는 탄수 양을 좀 맞아요. 증가시켜가지고 조금씩 네. 늘려가시는 먹는 게 것도. 좋을 거다. 왜냐하면 췌장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려면 잘 까먹는단 말이죠. 네. 그 까먹는이 능력을. 뭐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예,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분비를 해봐야지 이게 계속 되는 건데 맞아요. 태화된다고 해야 되나? 네. 예.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어요. 무서운 거는 목표 체중치를 이제 찍으시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 여성들, 아니, 모든 전 세계 여성들의 목표 체중은 마름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딱 3, 4kg, 네. 4kg 정도 하시면은 이제 조금 늘려가면서 이제 탄수 조금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제가 딱 그 네. 포인트거든요. 저도 저도 요즘 그래요. 느껴요. 네. 저도 운동을 저 딱 4kg. 네,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실험 했잖아요. 다큐에서 했는데 그때 뭐 탄수화물만 섭취한 사람 몸 되게 안 좋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 다큐는 플러스 운동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 먹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긴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배제했거든요. 그리고 식단만 했어요. 거기 네. 탄수 내가 보면서 저거 너무했다. 너무 나쁜 탄수만 주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너 계속 정크푸드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크를 계속 먹는데 네 몸이 정상이겠냐? 막 이래요. 지방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음. 그게 너무 대비가 좋은 탄수가 아닌 네. 좀 그게 좀 자극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몇 개월이나 했죠? 우리 지금 8개월째. 전 3개월, 3, 한 4개월. 7, 8kg 빠진 다음에 음. 안 빠지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거니까 저는 그쵸, 운동해야 인바디 돼요. 정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거울에서 딱 보고 있으면 요즘은 지방이 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살은 오. 빠졌는데 몸무게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방이 는다 그래야 되나 어떤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겠다 싶은 네. 생각이 진짜. 들고 지금 그러니까 수영하고 그거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네, 사람의 부피는 줄었는데 아. 뭔가 살이 탱탱하지 않다? 그냥 근육도 없어진 네, 느낌. 같이 네. 없어지니까. 아하.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그 간헐적으로 탄수를 섭취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있고 운동 전에 섭취하는 걸로 네. 그리고 헬스를 시작해야겠다. 네. 원래 하던 어. 운동보다 강도를 높여야겠다. 높여야겠다는 저도 음. 헬스 끊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홈트를 약속해가지고 홈트 네. 저는 헬스를 약속해가지고 그것도 유튜브로 하기로 아, 돈 안 저도 되는 홈트 거. 되게 고민돼요. 저도 홈트 왜냐면 하려고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딜 가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진짜 음. 싫어요. 저는 근데 막 녹두가 너 오밤중에 뭐 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오밤중에 스쿼트가 달- 하고 싶어. 나도 달콤의 체조 좋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건데. 맞아. 취향에 맞겠다 홈트가. 저 제가 참- 말씀드리죠. 네. 네. 고준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정말 운동에 취미 있는 사람 아니면 홈트 못 해요. 잠깐만요. 그 발언 자신 있습니까? 네, 내가 보여줄 거예요. 진짜 못 해요. 진짜 무슨 약속하세요? 제가 뭐 걸실 거예요? 효과 절대 못 보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않아요. 내 몸에 왜냐? 나는 짐에 가서도 안 됐어. 왜냐면 집에서 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운동 강도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집에서 과도하게 안 홈트레이닝을 한다는 안 거지. 하면 내가 느낄 땐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저는 헬스를 안 가요. 아예 안 가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안 하는 이만 못 해요. 제가 볼 그렇지 때. 않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을 일단 가고 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가도 안 하거든요. 저는. 저는 가서 막 덩치 크신 남자분들 막 할 때 조그만 거 드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저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내가 그것도 하고 있어. 싶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밤에 이런 게 있는데 꼭 7시에 가서 해야 돼. 나도 8시에 싫어. 가야 돼. 이게 맞아 싫어. 맞아. 저랑 맞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허귤린과 양과자가 개세유라는 자기개발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홍보하지 마요. 여기서 도전하는 거니까 저 혹시 홈트 한 자기개발 달입니다.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은 개세유 검색해 주세요. 안에 개자, 밖에 세자 유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인바디 체중계 했는데 꽤 맞더라고요. 짐에 헬스에 있는 거랑 헬스장이랑 비교했는데 맞아. 비교했는데 꽤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인바디 다이아. 이게 한 5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저는 저 16만 원짜리. 정말 근데 비싼 거 샀다. 물론 이제 들어가서 봐주는 게 달라요. 네. 더 자세한 걸 봐주겠죠. 아 그래요? 네. 그냥 헬스장하고 똑같이 나와요. 아 근육량, 체지방량 이렇게 저도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네, 다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근육량을 잃지 않았거든요. 오, 네. 전 지금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합리화를 듣게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네. 살다 이렇게 오일 많이 먹고 본 적 저도요. 처음이에요. 살다 오이를 이렇게 생으로 숟가락으로 먹어본 적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처음 퍼먹어 봅니다 오일. 근데 오일도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맛이 좀 괜찮더라.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오일편 생각 외보다 그 테이스팅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오일이 잘 맞나 봐요. 저희가 올리브오일 리스트업을 또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방송 올리면 공유를 드릴 거예요.
네, 요것도 역시 가격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유랑 다른 기름들은 엄청 많은데 오일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게 올리브유랑 코코넛 오일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아보카도유 그리고 기타 아마씨유나 햄프시드 이런 거를 준비를 저희가 먹어보고 맛 평가나 어떤 요리에 맛있겠다 좋겠다라는 거를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드유가 있어요. 음. 라드유는 되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 네, 그래요. 그건 따로. 네, 이거는 판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드유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뭐 흔하게 쓰고 저탄고지 안 하더라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올리브유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뭐 엑스트라 버진이 더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또 그 만드는 회사마다 또 맛이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오일을 해봤죠, 슈가님? 첫 번째는 올리타리아라는 브랜드의 올리브 오일이에요. 얘는 네. 이탈리아가 원산지고요. 네. 1리터에 9,820원. 음.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밀리리터당 9.82원이죠. 네. 여기 저기 얘기해드린 이유는 다 파는 리터가 달라서 네. 그냥 나눠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압착 원리브유 100%로 이루어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올리브 오일이 뽑을 때 그러니까 눌러서 뽑는다는 게 압착 올리브유라는 네, 거죠. 네. 그쵸. 쫙 이 압을 가해가지고 네. 짜내는 거. 네. 요거는 저희는 먹어보지 않았죠. 네. 네. 이거는 먹어보지 않고 워낙 많이 사서 쓰세요. 근데 이태리 시장 조사에서 이탈리아 셰프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위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2014년도. 이 정도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마 많이 드셔보셨던 네. 오일이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요거 안 하면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흔하게 있어서 네네. 네. 이거는 꼭 저탄고지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식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브랜드예요. 여기 보니까 아로마 올리브 오일이나 그 로즈마리 향, 뭐 마늘 향, 바질 향 등 여러 그쵸. 가지 다양한 오일이 나오나 그러니까 봐요. 굳이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이 향이 네. 첨가된 오일이 있어서 유명한데 네. 이건 향 첨가니까 또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쵸. 이거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셰프랑 소비자 레시피가 다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식해본 거는 비교해본 거는 대체코하고 모니니 그다음에 마그나스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요렇게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랜드 코나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께서 LCHF 카페 이영훈 쌤께서 지방시가 오일을 리뷰하는데 그랜드 코나 제품을 한번 협찬을 해서 리뷰하는데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네,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MCT도 보내주시고 코코넛 오일도 보내주시고 커피 풀풀 네. 네 많이들 드시는 방탄용 그것도 보내주시고 이 엑스트라 버진도 보내주시고 커민시드 오일도 맞아요.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MCT랑 그 커피 풀풀이랑 네. 그다음에 그렇게 두 개 MCT랑 커피 풀풀 그 두 개는 기버터 기버터. 요렇게 세 개는 저희가 방탄 커피 편에 따로 네.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랑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블랙 커미시드 네. 블랙시드 오일 이렇게 세 개를 네. 리뷰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먼저 한번 비교를 가볼게요. 우선 대체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것도 이탈리아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작은 병으로 네. 팔아서는 좋은 것 같아요. 소분해서 따로 할 필요 없이 다른 거면 엄청 큰 통에 오잖아요. 그래, 한 500ml이 3개 묶어서 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가격 조사한 건 1리터예요. 그래도 이게 싸서 네네네. 네네. 1리터에 1,690원. 그래서 밀리리터당 10.69원이고요. 네. 저렴하죠. 주변 마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체코는. 네. 네. 근데 마트에서 많이 보는 것 대비 질이 괜찮아요. 얘가. 네. 그래서 블렌딩 같은 거 없이 올리브에서 처음 짜내가지고 산도랑 퀄리티 풍미가 좋은 급이 괜찮은 오일이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테스팅했을 때 약간 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셨었어요. 그게
양 과장님이랑 저랑, 네. 네, 녹두님 이렇게 저도, 두 분이. 네. 아 저는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매운지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그 원래 정도는 못 이 느꼈어요. 목넘김이 매운 올리브 오일이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그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네네. 그게 많을수록 목넘김을 할 때 칼칼한 매콤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오일 테이스팅 할 때 얼마나 기침을 해야 됐는지. 아니 근데 원래 오일 테이스팅 할 때 목이 입에 많이 따끔따끔해가지고. 머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쑥떡 넘기신 것 같긴 네. 해가지고. 로얄 젤리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안 로얄 먹어봤어요. 젤리를 그냥 이 양봉하는 데를 가면 네. 작은 숟갈로 이렇게 퍼줘요. 오. 벌집에서. 네. 걔를 이렇게 맛을 보면 이 폴리페놀 때문에 약간 따끔따끔하거든요. 아. 그 느낌이 딱 요거랑 비슷해요. 네, 아하. 그렇습니다. 진짜 그- 따끔따끔합니다. 프로폴리스 아니에요? 꿀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로얄 벌집, 젤리라고 벌집. 그러니까 그 로얄 여왕벌이 젤리. 있는 거기에도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네. 아니, 항산화 네. 성분이니까. 그게 좋은 성분인데 목이 칼칼하고 자꾸 따끔따끔하다는 네, 거. 네. 샐러드랑 같이 먹을 때 몰랐는데. 맞아요. 얘는 30도 이하로 저온 압착을 해서 좋네요. 네, 그리고 산도가 0.4 미만이래요. 음. 이 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산도가 뭐냐면 올리브유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왜 엑스트라 버진인지 라이트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네네. 전 처음 짠 거, 그 다음에 짠 거 이 정도 생각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아, 왜냐면 그럴수록 산도가 안 좋아지니까. 아. 네. 그러니까 등급을 알려면 산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맛 이런 게 아니고요. 지방산이 얼마나 파괴됐나. 아. 이게 산도라는 게 영어로는 free fatty acidity. 그러니까 산도가 얼마나 있느냐, 아하. 없느냐, 네네네. 파괴가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 네. 그 정도고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뭐 세계에 올레인산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네. 네.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천연 생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병충해를 입거나 아. 수확할 때 손상을 입거나 그쵸. 하면은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을 때 빠른 시간에 추출하지 못하면 이 세 개의 지방산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오. 그래서 열매가 신선하고 좋은 상태에서는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리파제라고 하는데 얘가 올리브 열매 안에 있어요. 세포 안에. 네네. 근데 이렇게 뭐 병충해를 입거나 손상을 입거나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면서 지방산을 깨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방 분자를 분해를 하면서 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산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발연점이 낮아져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보존 기한도 줄어들고. 아. 네, 풍미도 맞아요. 약해지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떨 때 산도가 높아지냐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수확 시점하고 음. 추출 시점의 시간차가 길 때. 음.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많이 빨리 빨리 네. 뽑지 기름을 뽑아야 않고 되는구나. 보관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아하, 오랜 기간 동안 그럴 때 네네. 산도가 높아지고 병충해를 입거나 수확 시 손상된 올리브 열매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웠거나 아. 냉해를 입은 올리브 열매를 사용했을 때 어허. 그러니까 열매 자체에 뭔가 손상이 가 있으면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대체코는 산도 0.4 미만이면 좋은 좋은 올리브 올리브 오일. 열매를 썼다는 거죠. 네네. 그럼 0.4 이하일 때 엑스트라. 네, 그래서 버전이 붙어요? 엑스트라 버진, 그러니까 등급은 등급이 4개로 나눠져요. 네. 네, 엑스트라 버진이 1번. 네, 네. 이게 신선한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그 음. 즙을 추출한 거고요.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비싼 등급. 그리고 반드시 압착의 방법으로 짜야 아하.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음. 그러니까 화학 용매제를 사용해서 뭐 핵산 추출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최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낮기 때문에 신선하고 풋풋한 과일 향이 나고 기분 좋은 쓴맛과 매콤한 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 우리가 자연에서 열매 같은 거 만약에 옛날에는 많이 따 먹었잖아요. 네. 그 자연 열매를 먹으면 쓴맛이 씁쓸한 맛이 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산도는 기준이 국제 올리브 오일 협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정한 공식 기준이 0.8% 미만. 0.8% 미만. 네, 근데 얘는 0.4% 미만이니까 그쵸. 엄청 좋네요. 네, 되게 좋은 거고. 근데 최고의
그 올리브오일 생산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기준은 0.2%래요. 우와.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기가 힘든 게 수입하는 절차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산도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지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걸 먹겠죠. 먹겠네. 네. 맛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그렇게 맛있나? 네, 그럴 수 있죠. 있어. 저 예전에 생화학 들었던 교수님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그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선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은 볼 수 없다. 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현지가 이게 제일- 그런 이유구나. 네. 그렇죠. 로컬 푸드가 최고인 이유 중에 그죠. 하나죠. 뭐. 예, 예. 뭐 고등어 회를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죠. 맞아 맞아. 네. 뭐 요즘엔 서울에서도 먹긴 먹잖아요. 먹긴 먹는데 맛이 달라요. 맛이 네, 다르긴 맛이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버진 아래 등급이 버진. 음.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을 착즙하고 난 두 번째 정제에서 얻는 오일이에요. 네. 얘는 중등급 오일이고 풍미는 나쁘지 않은데 산도가 2%에 가까워요. 확 올라가네요, 갑자기 진짜. 산도가. 네. 그래서 맛과 향에 약간의 결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등급은 퓨어. 아 우리 고온에 쓰던 거. 네, 퓨어 등급은 올리브유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착즙을 한 거예요. 얘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요리용으로 사용을 하는 등급이죠. 네. 확실히 풍미랑 이런 게 떨어지나 보고. 맞아요. 떨어져요. 별로 없어요. 네, 저희도 먹어봤는데 저는 떨어져요. 궁금한 게 떨어질수록 발화점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높아질수록요. 아, 산도가 높을수록 발열점이 낮아져요.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네. 퓨어는 퓨어는 우리가 튀김용. 왜냐면 얘는 정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니까. 아 정제 과정까지. 그래서 퓨어도 이제 뭐 퓨어 등급이랑 비슷하게 파인 버진도 있어요. 얘도 제조 방법은 엑스트라 버진하고 비슷한데 산도가 1.15% 정도 되는 게 이제 파인 버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미 파인이 있어요. 얘는 고온의 화학적 정제를 거친 올리브유. 그래서 퀄리티가 낮고 튀김용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다고 하는 퓨어는 제가 말씀드린 퓨어라기보다는 세미파인이랑 파인 버진이랑이 블렌딩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기름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써봤어요. 튀김용이라고 해서 이거를 감바스에 넣으면 진짜 속이 이상해요. 맛 없어요. 너무 풍미가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진짜 느끼해요. 네, 되게 느끼해요. 많이 못 먹어요. 속도 안 좋아지고 네. 맞아. 튀길 때도 물 넣은 것처럼 되게 진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이걸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똑같이 온도를 못 올리겠어요. 엄청 막 물이 튀는 것처럼 튀어가지고 저는 그 튀김용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안 먹고 말겠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정도의 저질의 올리브였어요. 그래서 왜 엑스트라 버진이 좋은지를 이제 아마 아셨을 네. 거예요. 네네. 왜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지. 그러면 정제 과정을 살짝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산도라는 게 지방산 구조가 얼마나 깨진 거냐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오일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분리된 지방산을 제거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것만 남기고. 그러니까 본래 구조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네, 따라 네, 네. 정제 과정이 몇 번이 추가되냐. 그쵸. 이런 게 네. 어떻게 있죠. 보면 나쁘진 않은 거 나쁜 나쁘진 것들은 않은데 제거하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향도 많이 날아가고 그쵸.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날아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성분들도 날아가고 향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풍미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오일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분리된 지방산이 굳어요. 비누처럼.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거를. 그래서 안정하지 않은 지방산을 거르고 안정된 것만 남겼기 때문에 고온의 조리에 적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튀김용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잘 하지만 된다. 잘 튀겨지지도 않아요. 뭐 언니. 그거는 하다 보면 다른데. 그냥 보단 낫다. 그리고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산을 깨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과육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수분이 있어야 활성화가 돼요. 네. 근데 압착 추출한 오일은 수분 함량이 0.1% 미만인데 그래서 리파아제가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착된 후에는 괜찮아요. 대신에 하지만 뚜껑을 계속 열면 수분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보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게 나온 용기들이 그래서 더 네네. 좋다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수확 시기, 유통 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수확시기도 병에 나와 있는 거죠.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보통 유통 기한이 2년이라고 해요. 네. 유통 기한 2년이 가까워져 있는 오일은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오일은 뭐 와인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숙성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어두운 병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빛과 산소 투과가 잘 안 돼야 오일의 산화가 방지가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병에 들어있고 유통기한이 먼 거. 그러니까 최근에 뽑아진 오일을 네.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약간 그 생각 나네요. 그 우리 화장품 좋은 거 그 브라운병. 에스티로더. 그러면 오일은 만약에 1리터짜리를 사더라도 네. 소분을 해서 이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만약에 어두운 병이 있고 네, 기밀 차폐를 하면 되게 좋은데 네. 그게 안 되시면 작은 양을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맞아요. 네. 저희는 많이 먹긴 하니까 금방 쓰시긴 할 텐데 네, 관리를 어둡고 습하지 않은 곳에 그렇죠. 꼭 해주시기 직사광선을 꼭 바랍니다. 피하시고. 네. 이 참고로 절인 올리브랑 이게 똑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흔히 먹는 올리브 과육 절인 거는 네네. 굳이 어두운 병에 든 거 안 사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네. 이미 한번 오일이 아니니까. 네, 오일이 네, 네. 아니니까. 네. 네. 아, 저 참 좋아해요. 생 올리브.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요. 오니치에 넣어 먹어도 너무 상큼하고. 맛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올리브유에서 많이 얘기를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대체코가 많이 보이지만 정말 좋은 오일이다. 시중에서 구할 수 네, 있는 네. 좋은 오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체코를 드셔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저는 맛있었는데 흰살 생선에만 맛있다는데 그걸 안 해봐서 아쉬울 정도로 요리하면 참 맛있겠다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대체코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그 권장하는 요리가 샐러드 또는 흰살 생선 요리라고 돼 있어서 네네 거기다 와인 하면 딱 하면 저는 좋을 것 개인적으로 같아서. 약간 매콤한 맛이랑 버터 풍미가 살짝 있었어요. 처음에. 네네. 그래서 감바스나 파스타 맞아. 같은 걸 맞을 만들어 것 먹어도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바스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네. 먹고서.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다른 오일들을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그거보다는 매운 향이 약해요. 약간 살짝 스쳐간다 네, 그래야 되나? 살짝. 너무 네. 막 독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 그 향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그나스루. 마그나스루는 저는 그것 때 매운 걸 확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코는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좀 그만큼 매운맛은 강하지 않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병 예쁘죠. 예,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는 오일, 네. 올리브 오일. 전 별로예요. 아 진짜요? 썬텐 오일 같아 병이 너무. 난 되게 이쁜데 일반 올리브유 같지 않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다 호불호가 있는 걸로. 네. 그럼 커클랜드 가볼까요? 네, 커클랜드는 제가 사지 않았어요. 대용량이요. 2리터. 2리터? 네, 언제가 2리터라서 먹어. 너무 커가지고 굳이 이거를 사야 되나? 아, 2리터에 라고 해서. 24,480원. 네, 2리터지만 그렇게 비싼 건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체코랑 2,000원 차이기는 한데요. 리터로 따지면. 저는 그럼 2리터로 대체코 따지면. 사겠다. 물론 이게 1리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 가서 봤을 때 2리터짜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2리터짜리를 조사를 한 거고 역시 음. 코스트코. 대용량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병이 그 대체코보다 어둡지는 않아서 맞아요. 나 네. 그래서 안 산 것도 있어요. 이거 네,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거의 투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그리고 되는데. 얘가 얘기했어요. 유리병에 안 들어 있었어요. 플라스틱병으로 알고 두 있는데. 개로 있긴 한데 있긴 해요. 네, 제가 산 것도 제가 본 건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 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 생각에는 가게나 없어요. 네, 맞아. 업소에서 많이 쓸 때 주로 음. 많이 쓸 것 같긴 아니면 해요. 이제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나. 맞아요. 빨리 먹을 맞아요. 수 있을 네. 때.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어두운 병에 들어 있고 음. 아무래도 유리병에 들어 있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플라스틱병보다는 온도 유지가 좀 더 잘 그쵸, 되고 네. 아무래도. 그럼 모니니 모니니는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저희도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살 때 모니니 샀거든요. 네. 얘도 근데 투명해요. 병이. 그때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모니니 제 건 안 투명한데. 저 투명해요.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왜 빛을 쬐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어두운 거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모니니 들더라고요. 초록색 병 아니에요? 아니에요. 투명 플라스틱. 초록색인데 그 병이 오일 거의 색깔이에요. 그걸 사셨구나. 투명 플라스틱 샀어요. 1리터짜리. 저는 500짜리 유리병에 든 걸 아. 샀거든요. 이게 다 그건 달라요. 어두워요? 네네. 그거는 어두워요. 그렇구나. 네. 여기 조사한 거는 500ml짜리네요. 네, 저는 유리병에 든 걸 조사를 했고 네네. 14,014원이에요. 네. 비싸네요 이거 확실히. 네. 그래서 밀리리터당 28.03원.
이거 스코틀랜드나 대체코의 거의 2배가 좀 넘네요. 그렇죠. 이게 비싼 그러네. 거네 모니니가. 나는 플라스틱 있어서 되게 싼 건 줄 알고. 플라스틱은 쌀 수도 있죠. 모르죠. 이거는 가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이제 조사한 대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는 또 알아서 네. 가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유기농 제품이 따로 있다고 하고 레몬향 제품도 있다고 조사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얘는 오일 스프레이에 든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빵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모닌이라는 거를 많이 쓰세요. 아니 네. 그 캠핑할 때 편해. 편해. 진짜 예. 좋아요. 그거 되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놀러 가면 밴쿠버에 그런 피셔 마켓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다양한 오일을 향 바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뿌릴 수 팔죠. 있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거 사실 때 꼭 유기농 제품만 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맞아요. 예, 올리브 오일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브를 이게 제가 볼 땐 유기농이라고 해봤자 농장에서 키우느냐 아니면은 넓은 들판에서 키우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그 뭐 농약을 썼냐, 네, 안 농약을 썼냐. 썼느냐 안 아무래도. 썼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굳이 유기농 제품만을 네. 고집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식을 해본 결과 저는 대체코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 모니니보다는 네. 대체코가 네. 괜찮다. 약간 조금 더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느끼했어요. 네, 모니가. 맞아요. 조금 더 씁쓸함도 조금 더 느껴졌던 게 저는 저는 모닌이었어요. 오히려 씁쓸한 게 더 낫어요. 그 약간 씁쓸한 아. 야채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여기 레몬향 제품도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저는 모니니는 보통 우리 올리브유 먹었을 때 씁쓸한 거 플러스 매콤함이 있었잖아요.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네. 이 모니니가 좀 덜했어요. 네, 그 맞아요. 느낌이. 그 따끔 그 매콤한 향이 좀 덜했고 네. 첫 맛은 되게 프레시했는데 맞아요. 끝에 살짝 야채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살짝 약간 느껴지고 떫은 씁쓸했어요. 풀맛. 예, 예. 그럼 얘네들이 다 엑스트라 버진인 거죠. 네, 다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음. 그리고 케일하고 좀 잘 어울리고 야채 샐러드 중에 네, 그건 제가 맛봤을 때 샐러드류랑 먹으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매콤한 맛도 좀 덜 나고 씁쓸하긴 한데 이게 야채 있은 맛과는 조금 다른 씁쓸함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샐러드랑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네. 소금 후추랑 넣으니까 더 맛있었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리 조금 소금 후추가 들어가는 것들은 더 좀 풍부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서 추천을 좀 그렇게 간이 되게 드릴게요. 맛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대체코는 그런 니즈를 못 느꼈는데 약간 모니니 먹고 소금 후추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제품 스페인 폰타나 스페인 오일이네요. 네. 그리고 250ml에 7,400원이죠. 되게 양이 적어요. 비싸고 네. 아니 뭐 모니니랑 나눠보면 크게 차이점은 없네. 이 폰타나 옆에 왜 샘표라고 적혀 있어요? 샘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샘표가 수입산 것 같아요. 직수, 아.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로고를. 음. 자르지 않고. 이게 폰타나가 더 저렴한 오일도 있어요. 원래 올리브 오일이 폰타나께 있는데 이 샘표에서 새로 이거를 출시를 하면서 다니엘 헤니가 아이고. 선전하는 광고 보셨나요? 아니요. 바로 봉골레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비싼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고요. 얘는 특별히 넣은 이유가 알베키나랑 오히블랑카라는 이렇게 스페인을 그러니까 이 알베키나랑 오히블랑카는 올리브 오일의 품종 이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알베키나는 생식이나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뭐 흰살 생선 요리 이런 거에 잘 어울리고 오이블랑카는 파스타, 육류, 제빵 이런 데 잘 어울린대요. 이게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열매의 품종이 200개가 넘는데요. 와. 그 중에 지금 2개를 이렇게 출시를 한 거고 되게 많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블랑카, 알베키나, 뭐 피쿠알, 꾸끼오, 오칼, 피쿠다 뭐 등등등 뭔 말이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올리브가 스페인, 이탈리아, 뭐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근데 95% 이상이 지중해 국가에서 생산이 돼요. 왜냐면 온난하고 뭐 습윤하고 겨울에는 좀
습윤한 겨울 그 기후랑 뭐 여름에는 좀 건조하고 이런 게 올리브유 생장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올리브 협회 이것도 네. 스페인에 있대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알베키나 얘는 스페인의 대표 품종이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원산지가 스페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기는 하는데 얘가 오일 산출량이 높고 오일 맛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 과일향, 아몬드향, 뭐 열대 과일 느낌도 나고 뭐 쓴맛과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래서 샐러드에 그렇죠. 먹을 때는 네. 이렇게 쓴맛하고 매운맛이 적은 걸 쓰는 걸 추천을 하나 네,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간단한 볶음이나 음. 흰살 생선에 이걸 쓰면 좋다고 음. 하는데 그럼 우리 아까 봤을 때 모니니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아까 그럴 그 수도 있죠. 녹두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을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맞을 수 있죠. 그 오히블랑카는 이제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고 얘가 뭐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올리브오일 생산량의 16%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뭐 그냥 생 올리브로 먹는데도 좋고 뭐 상큼한 허브 향과 과일 맛의 끝맛이 있고 매운맛은 약간 느껴지는 정통 올리브유 스타일이라고 해요. 궁금하게 써놨다. 네. 그럼 씁쓸 맵싹은 파스타 육류 제빵에 어울린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파스타 먹고 싶네. 네, 대체코 저도 가져 봉골레. 대체코나 마그나수르는 이제 그런데 어울리는 거죠. 마그나수로 아니에요. 지금 폰타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미리 맛을 봤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그럼- 뭐 되게 품종에 따라 다른데 이게 품종에 따라 오일 맛이 다른 다 거를 알 수 다르대요. 있는 게 품종이 많다는 걸 느끼는 게 그 품종에 수입 따라 식료품 다 파는 그런 데를 모양이 가면 달라요. 네, 그 가면. 절인 올리브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굉장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그린 올리브, 블랙 올리브 맞아요, 딱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아니구나. 품종이 엄청 많아요. 네. 절인 어. 올리브의 종류가 전 수십 개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와 그거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종류별로. 저희가 음.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앞에 올리타리아, 대체코, 뭐 커클랜드, 모닌 이런데 어떤 품종의 올리브를 썼는지는 알 수가 네. 없어요. 맞아요, 안 나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 그래서 폰타나는 그래도 두 개를 나눠서 출시를 해서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고 어차피 등급은 좋은 엑스트라 버진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폰타나사에 가면 스페인을 상징하는 새가 종달새래요. 근데 얘가 씨앗을 물고 와서 처음 퍼진 게 올리브 오일이래요. 우리나라 그 제비 그게 박씨 물고 온 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게요. 선물. 기원이죠, 그냥 이 올리브의 기원.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태양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가 물고 온 또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되게 좋은 느낌 그렇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네. 그런 오일입니다. 다음 오일. 그다음에 이제 그랜드 코너에서 보내주신 네. 네. 가장 반응이 의외로 좋았어요. 저희가 원래 전화할 때 저희는 저희 입맛대로 할 거여가지고 그냥 막 리뷰할 거 했는데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랬는데 이랬는데 맛있었어. 아니 그 얘기했나요? 우리 협찬 받은 거?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아, 했구나. 네. 마그나스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매콤함이 셌어요. 네. 저는 제 개인 취향으로는 대체코가 제일 괜찮았었고 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이 오일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되게 풍미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하는데 네. 이 마그나스루 그랜드 코나 올리브유가 제일 풍미가 제일 강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향, 풍미 이런 거. 맞아요. 네. 들으시는 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향도 상큼하고 이 아몬드 같은 고소함도 좀 있고 확실히 좀 목 넘기면 혹시 강해요. 네. 네, 왜냐면 매콤함이 강해서 강해요. 씁쓸하고 매콤한 거는 진짜 강하고 근데 오일이 되게 향긋했어요. 네, 나는 올리브 향 풍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매콤한 게 강해서 샐러드보다는 맞아요. 유리. 저는 요리하는데. 요리할 때나 음. 아니면 뭐 생선에 뿌려 먹을 때 그럴 때 그러면은 조금- 감바스 할 때는 이거 쓰는 거는 괜찮겠네요. 열을 좀 나쁘지 않을 것 가하고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게 향이랑 이런 게 좀 날아가고 날아가고 있지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스페인 오일이고요. 네, 전 되게 마그나슘. 저렴하게 써놨어요. 풀맛. 이런 저렴한 표현. 올리브 향이 상콤한 강하니까.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은 용량으로
네. 네, 와서 뭐 이렇게 모니니처럼 막 딱 두고 이러면 되게 듬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지만은 소량으로 꼭 맛보면은 아 이럴 수 있구나 올리브유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대부분 생식용, 샐러드용이 많아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도가 그 낮으면 발연점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 풍미와 향을 즐기기 위한 오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엑스트라 네. 버진 올리브유가. 음. 그래서 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숟가락으로 떠드시는 것보다는 뭐 샐러드나 다른 거에 섞어서 드레싱으로 네. 많이 드시는 게 그걸 즐기기에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 야채나 이런 거 섞으면은 이런 매운 거나 씁쓸한 맛이 많이 안 네, 느껴지더라고요. 야채의 맞아요. 맛이 강해서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연어는 비추합니다. 아, 네. 저희가 연어는 모든 거랑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요. 저희가 이 오이를 소고기랑 연어, 샐러드 등과 같이 먹었거든요. 연어는 이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으니까 최악이었어요. 느끼함이 연어도 두 배. 오일리한데 그 맞아요. 연어의 약간 비린 맛을 오일들이 더 많이 증폭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금 후추를 넣으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흰살 생선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담백하니까.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저희가 말한 연어 생연어 생연어. 네, 네. 생연어. 그래서 생연어입니다, 나중에는 생연어. 다 그냥 구워 생으로 오이를 먹고 야채를 씹어 먹고. 저는 그랬죠. 나머지 슬라이스 된 연어를 구워 먹었죠. 아, 네. 이 올리브 오일 좀 소량으로 파는 거 주변에 뭐 사시게 되면 그 다양하게 먼저 숟갈로 조금 맛 보고 그 다음에 요리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을 보면은 어느 정도 어울리겠다는 요리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맛은 어디 가서 보시냐면 백화점에 가시면 시식 많이 해주거든요. 아, 진짜요? 전 거기서 해서 좋은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싼 곳에서 구매합니다. 네, 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마그나스로 조금 설명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드리면 마그나스로는 열을 가하지 않은 냉압착식으로 냉압착이면은 냉압착 좋아요. 네. 잠깐만 여기서 보면 아까 30도 이하 저온압착이 대체코인데 네. 냉압착은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30도 이하를 냉압착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네.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방식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재배하는 올리브는 100% 피크알 새로운 종이 나오네요. 오, 그죠? 피쿠알이요. 제가 아까 조사한 거에 피쿠알이 있어요. 아, 피크알 피... 종으로 풍부한 과일 맛과 신선한 허브향, 쌉쌀한 맛으로 고급스러운 풍미를 오. 나타내고 아, 있습니다. 그 맞네요. 고급스러운 피쿠알에는 약간 쓰고 매운맛 그리고 아몬드의 뒷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넉두님. 헐. 신의 입맛인가 봐. 넉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페이지에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어느 그것보다 쓴맛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은 대체코를 추천드리지만 풍미는 확실히 좋다는 거. 근데 이런 샐러드 야채랑 같이 먹으면 쓴맛이 연해지니까 상관이 특히 없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서는 토마토 달달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풍미 네. 강한 게 좋으니까 올리브의 풍미를 충분히 느끼시려면 그리고 좋죠. 저는 그 샐러드에 있던 올리브 썰어진 거랑 네.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 올리브 플러스 올리브. 한번 좋더라고요. 드셔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참고로 판교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시면 이 매주 오일이 조금씩 바뀌면서 시식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멀어. 멀긴 한데 네. 판교. 혹시 놀러 가시면 네, 드셔보셔라. 놀러 가시게 되면 모든 백화점 코너에 아마 시식 코너 밑에 내려가서 한번 오일 코너가 있으면 한번 네. 꼭 시식을 다 제보해 해보시라. 주세요, 제보. 네, 그리고 뭐 고급 식자재를 다루는 데 가면 이렇게 다 시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식만 하고 나와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뭐가 좋은지 눈에 보고 사진으로 찍고. 근데 전 꼭 사고 싶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코코넛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네. 5분만 쉴까요? 네. 네. 네.